여석산 용궁샘의 거북 이야기. 어느 한 옛날 여석산 기슭을 한 스님이 걸어가고 있었다. 맑은 가을 하늘에는 몇 점의 흰 구름이 코발트색 하늘가에 찢어진 꽃잎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고, 다시 그 위에선 밝은 햇살이 이 푸른 산을 에워싸고 있었다. 고갯길을 걷느라고 숨이 찬 스님은 마루턱 바위에 앉아 이마에 흐른 땀을 씻고 있었다. 풀숲에 숨어있던 한 쌍의 꿩이 푸드득 날아갔다. 무슨 벌레인지는 모르지만 돌틈 바구니에선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앞쪽에는 졸졸졸 샘물이 흐르고 바로 그 뒤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이런 산중에 감나무가 다 있다니. 허허. 주렁주렁 열린 풋가말이 가을 햇빛에 반사되어 스님의 시각을 자극했던 것이다. 한나절 동안 걸어온 터이라 목도 마르고 군침이 당긴 스님은 바랑을 짊어진 채 그 감나무가 서 있는 쪽으로 갔다. 물끄러미 올려다 보다가 스님은 감나무 줄기를 타고 더듬더듬 올라갔다. 손에 잡힌 대로 한 개를 똑 따서 썩 한 입을 베어 물었다. 농익은 감이 꿀맛이었다. 그거 참 맛이 훌륭하군. 참, 처음 맛있는 감을 먹어보는군. 스님은 한 가지의 열린 감을 모조리 따먹고 다른 가지로 옮겨갔다. 감 맛이 너무 좋아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스님이 다른 가지로 옮겨가다가 그만 감나무 가지가 와지끈 부러지고 말았다. 그 순간 스님은 그 아래 샘물 속으로 풍덩 빠져버렸다. 그리고는 다시 솟아오르지 않은 채 샘물은 스님을 그냥 삼켜버렸다. 워낙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해가 바뀌었다. 모내기를 마친 후부터는 한 줄기의 비도 내리지 않았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논바닥이 갈려지고 먼지가 일었다. 사냐의 초목들은 시들어서 활기를 잃고 샘물이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하기 어렵게 되었다. 매일같이 사람들은 비구름이 몰려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한 점의 구름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허허, 60평생에 이런 가뭄을 겪기는 또 처음인가 보군. 무슨 좋지 않은 징조인지도. 마을 노인들은 한결같이 가뭄 걱정뿐이었다. 젊은이들은 날이 밝아서부터 해질 때까지 물길어 대기에 바빴다. 그 유일한 수원지는 여석산에 있는 그 샘물이었다. 물을 퍼서 동이나 장군으로 날라다가 갈라지고 시들어가는 논바닥에 뿌리는 것이었다. 온종일 물 푸고 나르기에 지친 젊은이들이 샘물가에 앉아 쉬고 있을 저녁 무렵 벼랑간 어느 한 사람이 놀라 외치는 것이었다. 거북 봐라, 거북! 웬 소뚜껑만한 거북이 샘물에 둥둥 떠서 헤엄치고 있는 것이었다. 모두들 이상히 여기고 들여다보았다. 이때 어느 한 노인이 그 거북을 보고 말했다. 굉장히 큰 거북이로군. 저 거북을 잡아서 허리 앓는 사람에게 먹이면 좋다던데.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개구리를 낚시에 꿰어 샘물 속에 던지더니 마침 그 거북을 낚아 올렸다. 그런데 그 거북의 등은 은회색으로 번쩍였으며 그 한복판에는 누런 황금빛으로 임금 왕자가 새겨 있었다. 때마침 석양빛을 받아 그 왕자는 붉게 비치고 있었다. 이게 틀림없이 이 억물일 거야. 등에 임금 왕자가 있는 걸 보니. 한참 들여다보던 마을 노인은 그 거북을 마을 청년 상수에게 넘겨주었다. 여보게, 이 거북은 자네가 낚았으니
자네 집에 갖다 두었다가 별일 없거든 약에 쓰면 되겠네. 상수는 노인의 말대로 그 거북을 집으로 가져다가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 속에 넣었는데 바로 그날 밤 밝은 달빛이 문창호지에 어릴 무렵 잠들고 있던 상수 귓전에는 난데없는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낮에 물 깃느라고 너무도 곤하게 잠들었던 상수였지만 잠결에도 하도 이상하여 그만 눈을 뜨고 둘러보니 웬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자기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붉은 가사를 메고 어른어른한 염주를 팔목에 걸고 큼직한 목탁을 치며 다가오는 것이었다. 그 백발 스님의 머리 뒤에는 둥근 원광이 비치고 있었다. 여보, 젊은이 들으시오. 나는 여석산 골짜기의 샘물과 감나무에서 감을 따먹다 물속에 떨어져 죽은 불제자이요. 네? 샘 속에 빠져 죽으셨다고요? 그래요. 그런데 나는 거북으로 되살아나서 그 샘물에 살고 있었는데 오늘 당신 집 항아리 속에 갇힌 몸이 되었으니 어서 샘물로 돌아 보내주시오. 아니,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샘물 속에 있는 영궁에서 한가로이 놀고 있다가 오늘 문득 바깥 세상이 그리워 물 위로 올라왔다가 당신에게 잡혀오게 되었소. 이 말을 들은 상수는 합장하고 그에게 말을 했다. 스님,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다만 맞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스님은 와락 노기를 띄우며 상수에게 말했다. 젊은이가 나를 놓아주지 않으면 이 마을에 무서운 큰 변이 일어날 것이니 잘 생각하시오. 그리고 목탁을 3번 치고 무엇인가 불경을 외우더니 한 점의 구름이 되어 항아리 속으로 쏙 들어가고 말았다. 스님, 스님! 상수는 스님을 재차 불렀다. 그러나 꿈속의 일이었다. 옆에서 스님을 찾는 잠꼬대를 하는 남편을 보고 있던 아내는 여보, 무슨 잠꼬대를 그리 하시는 거요? 스님을 자꾸 찾으시니? 꿈이었구나. 정녕 꿈이었지? 상수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개운치 않은 표정으로 아내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저 거북을 놓아줍시다. 꿈자리가 하도 이상해서 말이야. 아이고, 당신도 꿈이 소용있나. 허리 앓는데 좋은 약이라는데 우리 친정 아버님께나 갖다 드려야지요. 뭐라고? 안 될 말이야. 저 거북이는 보통 거북이 아니야. 스님의 화신이란 말이야. 아내는 생글거리며 남편의 말이 우습다는 듯 제 욕심만 차리려 했지만 남편 상수는 꿈이 하도 심상치 않아 꺼림칙했다. 날이 밝아 해가 돋기가 무섭게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어제 낚아온 거북을 잡자고들 했다. 그러나 상수는 극구 못하게 만류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워낙 우격다짐이 심했다. 어서 거북을 잡읍시다. 다들 계시지만 거북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거북은 왜 못 잡는다는 거요? 이 거북이는 스님의 화신이라고요. 뭐? 스님의 화신이라니? 이 지가 혼자 약에 쓰려는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는구만. 여보게 상수, 이렇게 10년째나 허리를 앓고 있는 줄 알면서 약으로 쓸까 하는 이 마당에 자네도 자네지. 왜 거북이를 못 잡는다는 거야? 어서 그러지 말고 거북이를 내놓게. 상수는 마을 사람들의 벌떼 같은 간청에 손에 땀을 쥐면서 버텼다. 안 된단 말입니다. 거북을 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가뭄이 왜 계속되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했나? 영물을 얻더니 해! 마을 사람들은 상수의 말에 사그러질 것 같지 않았다.
상수는 몰매라도 맞을까봐 겁이 났다. 그는 후다닥 항아리에서 거북을 꺼내어 가슴에 안고 밖으로 뛰기 시작했다. 아니 상수란 놈이 저놈이 미쳤나? 거북을 안고 뛰어 달아나게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뒤따라 쫓아오는 마을 사람들을 피해 온통 땀에 흠뻑 젖어 산모퉁이를 돌아 샘물가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받쳐 따라온 마을 청년 한 사람이 상수의 뒷발을 걸어 상수는 나가 떨어지면서 거북만은 샘물 속으로 던져버렸다. 상수로서는 다행이었다. 에이 저런 놈이 있나 이. 쫓아오는 마을 사람들은 약이 오를 대로 올랐다. 그러나 상수가 던진 그 거북이가 샘물에 들어가자마자 하늘에는 먹구름이 밀려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가뭄에 시달려오던 마을 사람들의 신경은 거북에게서 떠나 빗줄기로 쏠렸다. 비가 온다! 아우, 이제 비가 오는구나. 아우. 마을 사람들은 너무도 기뻐서 서로 비를 맞으면서 얼싸안고 야단들이었다. 상수는 메마른 땅바닥에 넘어져 엎드린 채 마음속으로 뇌까렸다. 거북님, 스님, 감사합니다. 비를 내리게 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을을 가뭄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가을 추수 때는 풍년과도 드높이 마음씨 고운 마을 청년 상수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전설과 더불어 스님의 화신인 거북이 산다는 그 샘물을 용궁샘이라 하여 오늘날까지 불려내려오고 있다. 지금의 전라북도 영암군 신북면 여석산의 용궁샘이 바로 그곳이다.